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고향에 도착하셔서 가족들과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전히 명절에도 일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한판승부에서는 명절 특집으로 일부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서 명절 밥상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나누실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 1시간 동안 단독 인터뷰로 진행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최근 북한이 오물풍선을 지속적으로 날리는 가운데 친러시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태영호 민주평통사무처장과 함께 북한 문제도 짚어봅니다. 한판승부 바로 시작합니다. 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추석 연휴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자, 홍준표 대구시장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1년 만이죠. 그렇습니다. 작년 추석에 네, 박재홍 앵커가 한 예. 2%에 왔었는데 예, 1년 만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절 때마다 찾아주시니 저희 프로그램 감사하고. 아니 명절 때는 지금 역귀성을 합니다. 서울로 올라오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평소에는 뭐 서울 올라올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 명절 때만 역귀성을 하는 바람에 박재홍 앵커하고 이제 1년 만에 보게 됐죠. 예, 손주들도 보시고 또 인터뷰도 하시고 네. 또 청취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또 명절 이야기를 하실 텐데. 자, 이제 본격적인 현안을 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번 추석 가장 큰 화두가 이제 의료 대란, 의정 네. 갈등 문제인데 이게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이제 아프지 않은 명절 보내세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죠. 예, 지금까지 많은 상황을 지켜보셨을 텐데 이 의정 갈등, 의료 대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저희들은 이제 대구시에는 명절에 의료 대란을 없게 하기 위해서 대구 의료원 그리고 경북대학병원, 예. 영남대학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의료 대란을 이제 없도록 조치를 하고 예. 올라왔습니다만은 예. 국민들이 왜 의료 대란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본질적인 부분을 좀 알고 우리가 공동 대처를 했으면 합니다. 예. 옛날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문과에서 공부를 잘하면 법과대학을 갔어요. 예, 시장님처럼. 그래서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한 번 되면 평생을 먹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 잘 먹고 잘 살았죠. 예. 이과에서 공부를 잘하면 의과대학을 갔어요. 의사가 돼서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예. 그런데 사법시험 제도가 없어지고 로스쿨이 생겼어요. 로스쿨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할 때 나는 반대를 했습니다. 예. 저 로스쿨을 하게 되면 현대판 음서 제도가 생기게 된다. 소위 상류층 1%들만 로스쿨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그리고 자제들은 판검사를 아주 편하게 예. 조상의 언덕으로 판검사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지금 사실 그래 돼 있습니다. 스펙 좋은 친구들이 또 로스쿨 가기도 하고. 아니 그럴 로스쿨 학비도 엄청나죠. 예. 로스쿨에 졸업한다고 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다 칩시다. 옛날에는 변호사가 1년에 뭐 100명 미만 배출되는 게 예사였는데 예. 지금은 수천 명씩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예. 변호사 사무실이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 수임료가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몇 천만 원씩 보통 했는데 지금은 뭐 2~30만 원짜리 수임료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변호사 사무실이 사무장이 있고 직원들이 있고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90% 정도는 여직원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변호사가 하게 돼요. 사무실을 운영이 안 돼요. 예. 변호사가 좀 과잉 시대가 돼버리고 나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택시 운전사도 변호사예요. 양산이 돼서. 예.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고.
예. 지금 변호사가 수입은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1년에 그렇죠. 수십억 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죠. 1년에 100만 원도 못 버는 변호사가 있어요. 예. 변호사 몰락을 봤다고. 변호사 전성시대가 아닙니다. 예. 그 문과는 지금 앉아서 로스쿨은 특정 계층의 사람들. 옛날에는 뭐 고위 자제들도 사법시험 안 되면 판검사 될 수가 없었죠. 그렇죠. 지금은 로스쿨만 나오면 판검사 면접 보고 들어가잖아요. 예, 뭐 요즘 그렇죠. 판검사 시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판검사 되기가 수월해요. 로스쿨 성적이 지금 수월하죠. 예. 그러니까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돼버렸다고. 예. 의대는 의대는 의사분들이 변호사들의 몰락을 본 겁니다. 의대에 의사들이 많아지면 변호사하고 똑같이 안 되겠어요? 그 불문가지잖아. 그러니까 의사 정원은 의대 정원은 그 사이에 역대 정권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힘들었던 겁니다. 예. 근데 앞으로 고령화 시대되고 의사는 수요는 폭증한데 예. 의대 정원 늘리는 게 맞아요. 예. 근데 늘리는 방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민 70%가 의대 정원에 찬성한다. 아니 국민들 한번 여론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의사 수 좀 늘리는데 반대하는 국민들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70%도 좀 이상하다고 봐요. 한 95% 찬성할 거예요. 찬성은. 그렇죠. 의사가 많아야지 아플 때 병원의 문턱도 낮아지죠. 그러니까 의대 정원하는 거는 맞아요. 예. 맞는데 방향은 맞나? 방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의대 정원할 때 나는 2,000명 정원한다고 발표를 했을 때 예. 저거는 불가할 것이다. 저래 되면 당장 입시에서 이공계 인재들이 전부 의과대학으로 몰리게 되면 그렇죠. 20,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이 없어진다. 그런 현상도 드러난다. 예. 그리고 의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 수 증가시킬 때 그때는 변호사들은 저항 수단이 없어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죠. 아, 하긴 소송을 안 아니, 한다고 해도 저 안 하려고 하면 딴 사람 하면 되니까 변호사가 워낙 많으니까. 예. 그런데 응급실이 의사들은 아니니까. 다르죠. 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질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그래 노력해도 안 됐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 지난번에 의학분업 때 한번 그 큰 의사분들 있었죠. 예. 저항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2,000명을 이래 할 때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개적 정원을 해라. 변호사를 처음 정원할 때도 사법시험을 50명, 60명, 80명 뽑다가 100명 뽑다가 1,000명 150명 뽑다가 300명 뽑다가 예. 그다음 500명 뽑다가 1,000명 뽑다가 맞아요. 그다음 풀어버렸다. 예. 로스쿨하고 그다음 1,500명. 로스쿨로 풀어버렸다. 예. 사법시험은 1,300명까지 뽑다가 로스쿨로 풀어버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1년에 변호사가 수천 명씩 나오죠. 예. 그러니까 변호사 단체가 저행수단이 변호사 단체는 저항수단이 없어요. 예. 그러나 의사들은 그렇지 않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예. 못하겠다고 넘어져 버리면 이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2,000명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단계적 정원을 했으면 좀 의사 단체들하고 그다음에 전공의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참 많은 의사 수요가 있을 것인데 지금 벌써 지방 가면 의사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또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 의료 수가가 너무 지금 비현실적이야. 그래서 산부인과를 지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지역은 그 특히나. 다음에 뭐 정형외과 같은 경우도 그 의사의 어떻게 보면 진짜 의사다운 의사가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런 분들이 예. 집도일을 하면서 의사인데 예. 정형외과도 지금 그 3D 직업이 돼가지고 지방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지금 의사 단체에서 지금 머리 좋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의과대학에 지망하는 데가 피부과, 안과, 정형외과. 예. 여기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분야가 적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현상부터 정부가 해소할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응?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사실 강아지 기르던 강아지 다리 하나 수술하는데도 100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동물병원에서도. 그렇죠. 예. 그거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사람 다리 하나 수술하면 내가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봤는데 8만 원 받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된 의료수가 제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의료계획 작업을 의료계획하고 협의를 해라. 아하. 또 쉽게 말하면 또 의료사고가 지금 많잖아요. 그렇죠. 의료사고가 많은데도 대부분 보면 의사들이 의료사고가 많으면 그 위험한 수술은 기피를 합니다. 소송 우려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의사가 최선을 다했을 경우에 면책할 수 있는 그런 의료사고 소송에 관한 예. 의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주고 다 만들어주고 난 뒤에 의료계획을 추진하고 의대 정원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시장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좀 스무스했을 것 같은데 지금 양측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 물러설 수 없다. 이미 대통령의 기자회견 보면 이미 의료계획 완수했다. 그리고 내년도 입학 정원도 양보할 수 없다. 근데 의료계는 내년 것도 안 건드리면 대화 테이블 안 나가겠다. 좀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정부의 입장은 그래요. 좀 정치하게 접근을 했었으면 예. 참 좋았을 것을. 예. 지금 사실 수시 모집까지 다 해버렸어요. 내년도. 그렇죠. 예. 지금은 그건 돌이킬 수가 없죠. 돌이킬 수가 없는데. 예. 옛날에 우리가 졸업 정원제 한번 실시해 본 적 있죠. 예. 그때도 대학 정원이 대폭 늘어났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줄어들었죠. 마찬가지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예. 내년에 의대 정원이 2,000명 넣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의사가 되려면 10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뭐 10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 그거 한 것은 그거는 그냥 그대로 두더라도 예. 2026년부터 의료 수급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걸 여당이 처음에 의료계획 TF를 만들어 가지고 예. 조정 중재를 했어야 옳았다. 여당이 처음부터. 그렇죠. 아하. 여당이 타이밍을 놓쳤습니까 지금? 타이밍이 놓친 게 아니라 예. 정치하는 사람들이 용산 대통령실 눈치 보고 그 다음에 의사들 눈치를 본 겁니다. 양쪽의 눈치를 보느라고 방치를 내놨던 거예요. 아하. 그 발을 안 들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심각하게 이제 막바지까지 가니까 예. 뒤늦게 여야정 협의체 만든다고. 예. 내가 보건대는 늦었지 않나. 아, 이미 늦었다. 그거는 진작 야당 보고 내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여당이 집권당이 의료계획 특위를 처음부터 만들어 가지고 정부와 의료계를 조정 그리고 중재를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했어야 옳았다. 그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여태 안 하고 있었다고. 예. 안 하고 양쪽에 눈치만 봤잖아요. 예. 눈치만 보다가 도저히 사태가 악화되니까 이제 뛰어들어 본들 좀 늦었지 않나. 아하.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그래도 이제 해보자 해서 내년도 의대 증원도 유예할 수 있다. 좀 조건 없이 협의할 수 있다. 이게 또 한동훈 대표는 얘기하고 있는 그거는 상황인데. 늦었다니까요. 지금 와서는 예. 어렵게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 의사단체에 굴복을 하는 게 됩니다. 정부가.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정부가 거기에 굴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하라. 예. 만약 경질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누굴 믿고 앞으로 정책 추진을 하겠습니까? 반대가 있을 때. 아하. 그래 되면 정부는 그야말로 이게 허수아비가 돼버린 거예요.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물러나기 시작하면 예. 이 정부는 앞으로 3년이 남았는데 예. 배임덕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물러나가는 정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물러나는 정부가 된다. 물러가야 하는 물러가야 정부가 하는 정부. 돼버린다고 아하. 제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우선 예. 공무원 집단들이 대통령실을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장차관 경질하면 이번에 장차관 경질뿐만 아니라 그걸 전부 무효화시키면 공무원 집단들이 앞으로 정책 수립하는데 앞장서겠습니까? 그거는 배임덕을 넘어서는 문제가 돼버리죠. 레임덕을 넘어서는 문제라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정부 상태. 식물 정부가 돼버려요. 아하. 그거는 여당이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야당이 할 이야기죠. 예. 여당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무책임하게. 여당의 책무를 잘 못했다 이 말이야. 예. 당이 책무를 잘 못했다 이 말이야. 예.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지금이라도 진짜 밤을 새워서라도 조정 중재를 하려고 뛰어다녀야죠. 그냥 앉아가지고 언론에 말 한마디 툭툭 던지는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여야 의정 협의 체제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가지고요. 의료계도 지금 통합된 목소리를 내기도 힘든 상황이고 야당은 또 야당대로 그 안에 또 들어오지 않고 있고 정부도 이렇게 또 여당이 하는 것에 큰 힘을 실어주는 것 같지도 않아가지고 이게 지금 과연 그게 이제 의료단체도 그렇죠. 예. 의료단체도 의료단체를 대표하는 의협. 의협도 내가 보니까 예. 의협 회장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막말하고 거건하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중재할 마음도 내 같으면 안 나겠던데 그럼 니는 니대로 마음대로 해라 막 이러고 말겠던데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의사라는 단체는 예. 한국의 대표적인 치성인 단체입니다. 그렇죠. 지식인 단체고 예. 대표적인 치성인 단체인데 예. 지금 막 나가는 소리를 막 해대니까 예. 아이고 저도 보니까 근처에 가기도 싫어지던데. 아, 시장님 보시기에도 너무 막말하니까.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국민들은 불안이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추석 연휴 이후도 걱정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더 걱정이에요. 예, 그럼 이거 지금 누구 하나 그럼 대통령이라도 좀 나서서 뭔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통령도 전면에 나서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시장님이 지금 난 대구시장입니다. 예. 그 문제는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고 있는데 자 한동훈 대표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정 활동 이렇게 지금 잘 못하고 있다 비판했습니다만. 거기는 내가 예. 한동훈 저자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언급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그래도 조언하실 게 있으시면. 조언도 안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뭐 예. 어떤 말을 하더라도 예.
비방을 하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나를 비방하기 때문에 아하. 그거는 조언할 필요도 없고 아하. 비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정치 선배로서 말씀을 말 하셔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거를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또 전국 주요 현안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장애 아동 지원센터 연휴를 맞이해서 방문해서 봉사활동 사진도 공개가 됐고 또 지난 마포대교를 방문해서 또 이제 사진도 많이 공개됐습니다. 추석 인사도 대통령과 함께 영상에 등장을 했는데 이제 여사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야당에서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닌데 아, 그런가요? 아, 나오실 때 아닙니까? 지금 온갖 구설수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여사님 지금 나오실 때 아닙니다. 답하시더라도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니다. 네? 예. 공개 활동을 하실 때가 아니다. 그런데 공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품고 계시는 게 예. 좋지 않을까. 소나기가 내릴 때는 예. 피해가는 게 옳습니다. 근데 국민들 힘들게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활동 내용 보면 장애아동 지원센터 방문해서 아이들 안아주는 행보고 마포 대교 방문했을 때도 이제 어떠한 그 근무자들 위로하는 그런 행보 아니었습니까? 사진도 지금 나가고 있는 아이들이랑 이렇게 이제 공부도 같이 하시는 모습들 보면 전형적인 영부인들이 그래도 국민들과 함께 아픔을 보듬는 그런 행보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예. 지금의 각종 구설수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긍정적으로 보질 않습니다. 뭘 해도 악의적으로 봅니다. 악의적으로. 그래서 좀 그걸 하고 계시는 게 답답하지만 옳지 않느냐. 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여사가 그래도 뭔가 지금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불송치 그 무혐의 결정을 두고 그 이후에 더 적극적인 행보를 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부속실도 설치가 되면 더 열심히 활동을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럼 누가 뭐랄까요? 조언하거나 막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해야죠. 대통령께서. 대통령께서 활동 자제하셔라. 그렇죠. 참모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거기에 조언할 참모가 없을걸요. 감히 할 수 없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거는 역대 대통령이 다 그랬어요.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때 지원자 대통령 전용기 타고 타지마을 관광 가는 거 그거 대통령이 말릴 수 있었습니까? 그때는 어떤 뭐 정부 간의 협의와 협조와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그 뒤에 지어내는 말이죠. 지어낸 말입니까? 여사 의지가 먼저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김건희 여사 역시 이제 지금 행보를 줄여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갖가지 구설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난 총선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그 김영선 전 의원에게 출마 지역구를 옮겨달라고 요구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좀 가능한 얘기인가라는 글쎄요. 얘기가 난 나옵니다. 그거 보도 보고 예. 좀 뜬금없다. 뜬금없습니까? 왜 그렇게? 거기에 예. 정치판에는 예. 공천을 할 때는 예. 언제나 브로커가 있어요. 브로커. 그렇습니다. 예. 선거 브로커가. 예. 그래서 그 분야에 개입하는 브로커가 예. 좀 개입이 돼 있다. 개입돼 있다. 오버액션 하지 않았나. 난 그래 봅니다. 오버액션이라면은 이준석 의원도 이 문은 그냥 조언 정도인데 너무 언론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브로커의 역할이 더 컸을 겁니다. 브로커? 예. 브로커라면 누구죠? 아니 뭐 누구라기보다도 예. 하여튼 그 브로커의 역할이 훨씬
컸을 겁니다. 아, 그럼 그 브로커가 여사 이름을 빙자해서 그럴 거기 수도 이름을 있겠죠. 팔고 다녔을 수 네, 있다. 네. 아하. 네. 근데 야당에서는 지금 이거 가지고 이제 또 어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더 포함을 시켜서 야당 입장에야 뭐 온갖 풍문, 음흠. 소문, 예. 가짜 뉴스도 다 집어넣겠죠. 예. 헌법에 다 집어넣겠죠. 예. 그거는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음. 그럼 이 문제가 그러면 향후 더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오는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해당 보도를 했던 매체가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 녹취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관련 김건희 이슈가 여사 좀- 관련 녹취 나온 게 어디 한두 개입니까? 아, 그런가요? 최재형 그 목사. 목사도 그렇고 예. 서울의 소리 기자가 녹취 푸른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아하. 녹취가 추가 나온다고 해도 아이, 나는 녹취 나온다고 해도 어. 그게 무슨 수사의 결정적인 자료도 아니고 어. 그건 뭐 정치적으로 시비거리는 되겠죠. 예. 네. 아, 그러나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런 판단을 하시는군요. 네. 그런데 또 사법적으로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에서 전주로 불리는 손모 씨가 이제 방조죄가 유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도 본인 계좌를 빌려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같은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이제 방조범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일률적으로 전부 음흠. 단죄를 할 수 없는 게 예. 방조범이라는 것은 주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행위를 방조범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방조범이라는 게 또 이거는 주범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예. 도와주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예. 그래서 단순히 계좌 빌려준다. 예. 그것만으로는 방조범으로 처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통상의 정권가에는 일임 거래라고 일임 있습니다. 매매. 예. 일임 예. 거래라고. 예. 예. 어느 계좌나 그 뭐니까 주식 사고 파는 거를 일괄 일임해 버리는 경우가 정권가에는 통상으로 다 있어요. 예. 정권회사의 일임 거래를 매매하는 하는 경우도 다 있고. 예. 내가 가진 그 계좌를 갖다가 정권사에서 특정 직원이 예. 시세에 맞춰서 사고 팔고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지 주범이 주가 조작에 관여하는 한다는 것을 알고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형태로 개입을 했는지 예. 그게 방조범의 성립 여부의 차이겠죠. 예.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걸 단정하기가 어렵죠. 아. 근데 그 수사 굉장히 오래 했는데 검찰이 왜 이렇게 규명을 못 하는 겁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아, 수사 능력이 없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검사할 때는 예. 아무리 복잡한 사건도 2달 내 끝냈어요. 그러니까요. 끝냈어요. 2달 내에. 그런데 2달 내 끝냈는데 요즘 검사들은 그거 수사 능력이 좀 딸린다고 나는 보죠. 저 수사 능력이 안 된다. 아무리 딸려도 몇 년을 끌면 이거는 아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사건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예. 1년 반을 조사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 옛날에 우리가 검사할 때는 저거 2달 만에 끝내요. 근데 거기에 지난번에 이재명 그 대표 영장 청구됐을 때 예. 그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어요. 반반이다. 반발? 영장 발부될지 안 될지 저거 반반. 반반이다. 예. 왜 반반이라고 했냐면 수천억의 이익을 줬는데 이재명 대표가 받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사이에 성남시장도 있었고 경기지사 선거도 있고 대선도 치렀고 900분의 압수수색을 하고도 왜 그걸 왜 못 찾았나 이게. 대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대가가 있었다면 이재명 그 대표는 100% 구속이 됐어요. 예. 근데 대가를 못 찾았기 때문에 나는 판사가 구속 사인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난 그래 봤어요. 그때. 예. 시끄러울 때. 그래 봤는데 옛날하고 달라서 그게 수사 능력의 차이 아닐까 나는 그래 봅니다. 그렇군요. 수사 능력이 떨어져서 지금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
옛날에는 이제 검사들이 이제 권한이 셌죠. 예. 지금은 검사들이 권한이 굉장히 약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런가요? 수사 방법도 많이 다르죠. 그래서 검사들이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그런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예, 박정현 판승부 추석 특집으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남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중에 질문 한 분 주셨는데요. 예, 김영진 님이 시장님, 검사들이 눈치 본다고 하셨는데 그럼 누구 눈치 보면서 수사해서 이런 겁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누구 눈치 보는 거예요, 시장님? 대통령 눈치도 보겠고 아, 그런가요? 이재명 대표 눈치도 보겠고 다 보네요, 그러면 검사들이. 우리가 옛날 할 때는 눈치 안 봤죠. 대통령 눈치도 안 봤죠. 홍준표 검사는 안 봤죠. 뭐 그런 거 안 봤죠. 근데 예. 요즘 검사들은 이게 내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어요. 예. 바람이 불면 풀잎은 눕는다고 했는데 예. 요즘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눕는다. 먼저 넣어버리는가요? 그 이야기를 한 일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즘은 소신 있는 검사를 찾기가 어려워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지난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할 때 그 가서 출장 조사한 것도 비판이 많았는데 그건 다른 나는 맥락인가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아, 생각하는 게. 그런가요? 그게 이제 출장 조사 전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에서 예. 예. 저분을 말하자면 검찰청으로 불러가지고 예. 수백 명이 보는 데서 세워서. 창피를 줘야 될 것이냐 안 줘야 될 것이냐 예. 예. 꼭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람은 용계 조사하기도 하고 또 출장 조사하기도 합니다. 예. 그거 가지고는 별 문제가 안 되죠. 그렇군요. 근데 요즘 같이 수사기간이 너무 오래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거는 검사들이 좀 무책임하죠.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3개월 미제라고 있습니다. 예, 3개월 미제. 검사가 3개월을 수사를 넘기면 정부의 질책을 받아요. 그래 3개월 내에 대부분 수사를 끝냅니다. 예. 근데 요즘은 뭐 3개월이 아니라 3년 미제도 있고 3년 미제도 있고. 그러니까 최상봉 특검법도 지금 계속 하자고 하고 또 공수처는 수사 마무리 못 하고 있는데 시장님도 이 문제에 관심 있게. 공수처가 나는 그게 수사 능력이 없다. 안 되니까 그 수사가 늦어지는 걸 겁니다. 그럼 특검으로 가야 되나요? 해병 특검법. 그거는 나는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처음부터. 예. 해병 사망 사건 때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물으려면 군 작전이거든요. 군 작전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전부 다 물어버리면 앞으로 군 작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군사 작전은 안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사고가 나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모든 것을 사단장 책임으로 묻고 위에 해병대 사령관 책임으로 물을 수가 있느냐. 그거는 추상적 주의 업무다. 말하자면 병사들을 안전하게 해라. 이거는 그 해병대 사령관이나 사단장 정도 되면 그런 추상적 주의 업무는 있죠. 그런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구체적 주의 업무다.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고 진짜 부당 지휘하고 이거는 사고 날 줄 알면서도 강행했을 때 그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문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 지휘하는 그 대대장한테 책임 묻는 거는 또 변론이야. 변론으로 하고 그 위에 사단장 해병대 사령관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대통령까지 올라가야죠. 그건 추상적 주의 업무라고 그래요. 그럼 법률상 요구되는 구체적 주의 업무는 아니다. 처음 나왔을 때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정치적 쟁점을 삼는 것은
앞으로 군사작전 문제 우리가 할 때에도 큰 애로사항이 올 것이다. 어느 군인이 군사훈련하고 예. 군사작전을 하려고 하겠느냐. 그거는 참 군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를 하는 그런 사건일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정치적 쟁점으로 삼지 말고 예. 순수 법률적으로 보자. 예. 그리고 난 뒤에 사단장한테 지휘 책임 묻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옷 뺏기고 예.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음. 그런데 그걸 형사처벌로 몰고 가버리면 예. 앞으로 군 작전뿐만 아니라 음흠. 현장에서 작전 못해요. 근데 쟁점이 이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 혹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수사 과정에 그거는 대해서. 또 다른 문제죠. 예. 그걸 입건 여부를 할 때요. 통상으로 검찰도 그 고위공직자 입건할 때 총장 승인을 받습니다. 예. 총장 승인 받아요. 지금도 그래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응? 예. 지방에서 수사하다가 예. 이게 어느 선까지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 입건 여부를 승인을 받아요. 군도 마찬가지야. 군도 마찬가지야. 예. 이걸 갖다가 사단장, 군단장, 그리고 위에 사령관 입건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건 승인받는 절차가 있을 거예요. 검찰도 있는데, 예. 근데 그걸 안 받고 덜렁 이제 입건하겠다고 올라오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자세한 거는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걸 논의의 대상도 안 되더라고. 예. 그냥 말하자면 감성적인 여론에 억울하게 군대 간 해병이 예. 물에 떠내려 가고 사망을 했다. 그런 식으로 감정에 호소해 버리니까 이성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초기부터 그럼 잘못됐다라는. 초기부터 잘못됐죠. 그걸 정부 관리를 하는데 그걸 좀 세밀히 했어야죠. 그러니까 이걸 또다시 수사하고 또다시 수사해 본들 지금 수사하는 것보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구체적 주의엄하고 추상적 주의엄하고 법률 요건이 다른데 예. 그런 식으로 취급하면요. 대구시장으로 있는 애는 나는 맨날 기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대구시 관련해서 사고 나면 전부 내 책임이게?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을 말하자면 정무 관리를 대통령실에서 잘 못한 거예요. 여러 주요 쟁점들 다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니 예. 초기 대응을 하면서 모든 걸 국민들이 알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예. 알려주고 판단을 하게 해야 되는데 예. 그걸 지금 제대로 대응 못하고 끌려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나오고 있는데 그럼 지금 이 전국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아까 이제 시장님은 현재 또 의정 갈등 여기서 또 밀리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식물 정부가 될 수 있고 밖에 없다. 파천왕입니다. 파천황. 아, 예. 우리말에 파천왕이란 말이 있어요. 예. 파천왕의 변혁이 없고는 정부가 다시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안 올 겁니다. 그 변혁은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시장님? 그러면 변화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누가 제일 변화해야 됩니까? 대통령? 참모? 그건 오늘 이야기 안 하는 게 좋겠네. 대통령이군요. 네? 대통령이 변화하셔야 됩니까? 대통령도 변화해야 되고. 예. 그리고 여당도 무기력하게 저렇게 나가면 안 돼요. 지금 여당인지 여당이 밖에 그냥 나가려고 해도 난 객군 같아. 객군? 객군. 아, 말하자면 방관자. 방관자. 쳐다보면서 평론가처럼 한마디 툭툭 던지는 방관자들 집단 같아. 방관자 집단이었다. 여당마저도. 여당마저도 야당은 공격 집단이죠. 예,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지. 예, 예. 근데 여당이 방관자 집단이 되니까 이게 뭐 근데 방관자 정부 여당이라는 게 지금 사실상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뭔가 당대표가 뭔가 하려고 하면 용산과 갈등을 하려고 하면 또 뭐 윤한 갈등이다 해가지고 또 싸운다 해가지고 밥을 먹네 안 먹네 계속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시장의 말씀은 비판하려면 아예 제대로 들이받던가 아예 그냥 아프게 해야 되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리고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여당의 스탠스가 좀 약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정부 여당이 예.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아, 한 몸. 어떤 상황에서도. 예. 응? 여당이 정부를 공관자처럼 예. 평론가처럼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게 그게 여당이 할 일이 아니에요. 당내 의원들이 그게 자기는 소신이 있다고 한마디 하는 거로 보여지지만은 예. 내가 보기에는 소신이 아니고 예. 객관적인 방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스탠드다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여당의 자세는 아니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예.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스탠드 역할하면서 그냥 평론가 수준의 말만 툭툭 던진다 이 말. 그래 하니까 그게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여당에 지금 뭐랄까 무게감 있게 어떤 당대표에게 조언을 하거나 하는 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의 주인 혹은 보수를 대표할 수 있는 중진 정치인들의 무게감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말씀을 듣고 보니. 이 당에 어른이 없다. 당 이야기 그만합시다. 하면 또 오해를 받아요. 아니 그래도 어른 명절에는 어른들이 그래도 순서를 아니, 해주셔야지. 아니 그만합시다. 그 이야기하면 또 그 구설수만 오르고 명절은 좋은 날인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야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당 얘기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야당도 난 편하지 않아요. 편하지 않아요. 자, 이재명 대표. 지금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연임을 한 상태고 지금 최근에 김종인 전 위원장, 이상돈 전 의원, 또 종교계, 기업계와의 스킨십을 넓히고 있고 어떤 중도 확장의 의지도 있는 것 같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5만 원 지원법도 이게 나오고 있는데 야당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시장님? 야당은 지금 이제 정권 넘겨줬다는 그것 때문에 예. 죄책감으로 뭉쳐 있죠. 그렇죠. 예. 야당. 그래서 예. 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 있기는 하지만은 예. 저게 언제까지 갈지는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언제 그 무너집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그거는 내가 굳이 말하기 어렵지만은 예. 제일 분기점이 예. 선거법 위반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그게 분기점이 될 거예요. 오는 10월 말에 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위정교사는 내가 보기에는 그 유죄되더라도 벌금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고 예. 그러면 이 대표 그 신상에는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러나 선거법은 다르죠. 예. 100만 원만 넘게 나오면 민주당에서 지난번 대선 때 보전받은 434억을 내놔야 돼. 예. 그래 되면 민주당이 파산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건대는 선거법 위반 유무죄가 그게 전국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건 말씀하신 대로 그거 자체가 결과가 엄청난 결과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판단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렇죠. 예. 그것도 법원에서 얼마나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까? 예. 그거 판단하면 이재명 대표가 1심 판단이지만은 예. 일단 의원직 상실 문제뿐만 아니라 다 자기 대선 출마 문제도 걸려 있고 거기다가 민주당은 434억을 변상을 내놔야 돼요. 예. 재정 바탕이 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법 위반 판단하는 재판부도 잠을 못 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선거법 그거는 위반 대장동 사건이나 그런 사건보다 훨씬 정치적인 폭발력이 강한 사건입니다.
어차피 1심만 대장동 들어도. 사건이나 다른 사건은 예. 앞으로 2, 3년 내 판결하기 어려워요. 대법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음. 근데 선거법 관련해서는 사안이 선거법은 그렇지 않으니까. 아하, 그렇군요. 음.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제 토론 과정에서 어떤 사실관계 다른 얘기를 했다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선거법 걸렸던 것이죠. 그렇죠. 예, 음.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시장님 보시기엔 그 부분 위증, 일단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은 사안인 것 같다. 아니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는 안 하시고. 그거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음흠.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관심 있게 봐야 할 재판인 건 그렇죠. 사실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슈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문다혜 씨와 이제 전 사위의 문제, 이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매 정권마다 끝나고 항상 이렇게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건 좀 멈춰야 될 사안이 아니냐. 멈추는 게 아니고 아, 그런가요? 예. 그게 아니고 이제 법에는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 예. 그 사람이 걸맞는 범죄 혐의가 돼야죠. 전직 대통령이었다면 혹은 걸맞는 범죄 혐의가 돼야죠. 예. 딸한테 돈 좀 빌려준 거 가지고 넘겨준 거 가지고 그걸 그 4년 만에 좀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나 그걸 쳐다보고 예. 참 그렇다. 그렇다는 건 사안 자체가 니 수사에도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니까. 예. 홍준표를 잡으려면 예. 또 누굴 걸맞는 잡으려면 그에 걸맞는 걸 갖다 붙여야지. 큰 사건. 그렇죠. 예. 그걸 걸맞는 걸 갖다 붙여야지. 난 문재인 대통령 들어갔으면 좋겠어.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예. 자기는 대통령 할 때 우리 우파 진영에 1000여 명을 조사를 하고 수백 명을 구속을 하고 예. 그 한동훈이가 앞장서서 했잖아요. 특검 시절에. 윤 대통령도 예. 그랬지만은 예. 그거 하면서 그리고 뭐 5명이 자살을 했어요. 예. 그래서 내 지연제만큼 돌아간다. 적폐청산 그 시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그걸 예.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억지 수사를 그래 했는데 예. 나는 문 대통령 좀 감옥 갔으면 좋겠어. 예. 그런데 예. 감정적으로는 이성적으로도 그래. 이성적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짓을 그래 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일단 너무 시장이- 심하게 했다 이 말이야. 아, 예. 그 5명이나 자살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문다혜 씨 관련 수사는 전직 대통령을 잡아야 하려면 수사 비례의 원칙으로 좀 지키고 그럴듯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원전 폐기 문제도 있잖아요. 예. 예? 아, 그 당시 정권에 원전 폐기 문제도 있고 김정은이한테 판문점에서 USB 넘겨줄 때 국가기밀이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다 묻어버리고 어디 지금 할 게 없어가지고 딸한테 5천만 원 줬니 안 줬니 그걸 압수수색이나 하고 그런 걸 쳐다보면서 참 저거는 검사가 할 짓은 아니다. 아하.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음. 제대로 하려면 판문점에서 USB 넘겨준 게 그게 국가기밀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예. 그 국가 기록은 통해 갖고 다시 한번 분석하고 조사해 보고 예. 뭐 그런 걸 해야지 예. 좀 그럴듯하지. 예. 어디 할 게 없어 갖고 딸내한테 살림 좀 보태준 거 그걸 갖다가 수사 대상으로 삼아 가지고 예. 그래서 내가 보면서 꼴짜바다. 꼴짜바다? 막 경상도 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옵션 나왔는데요. 장님 트럼프 얘기 잠깐 하실까? 미국 대선 네, 얘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시는지? 미국 대선 보면서 참 생각하는 게 예. 앞으로 3년 후 우리나라도 저렇게 될까? 아. 온갖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 지금 대통령 하려고 설치잖아요. 예. 트럼프 제목이 내가 보니까 언론에 보니까 46개인가 그렇대요. 48개인가. 예, 그렇죠. 그렇게 기소돼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예. 배심원은 전부 유죄 판결을 했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앞으로 3년 후에 대통령 선거할 때 우리나라도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어. 보고 계신다. 예. 걱정스럽게 보고 있어요. 아하. 그 미국에서 만약 트럼프가 이제 예. 떨어지면 예.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나 트럼프 그 보면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명절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